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에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이건 벌써 작년에 결정돼 있던 사안이긴 한데요. 요즘 워낙 보건 쪽으로 관심이 높아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행이사국이 되면 WHO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주요 사업 전략이나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 회원국들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2019년에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톤가 등 5개국이 서태평양 지역 집행 이사국이었는데 일본이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생긴 빈 자리를 우리나라가 채우기로 내정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 자리에 임명이 됐어요. 김강립 차관이 국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의료보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더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와서 아주 떠들썩한데요. 미국에 있는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임상시험 1단계를 진행 중인데 최초로 백신을 투약한 8명에게서 모두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중화항체라는 건 효소, 독소, 세균, 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활성을 중화하는 항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중화해서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중화항체가 병균을 감싸서 다른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더나에서 8명한테 백신을 실험해 봤는데 8명 다 항체가 생겼다는 거니까 아주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왔어요. 제일 핫하게 반응하는 데는 역시 주식시장이죠. 모더나 주가는 최근에 4배나 올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몇몇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주식 조심해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임상 통과했는데 이러면서 주가는 빵빵 튀어오르는데 실상은 별로 의미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모더나에서 백신 임상시험 1단계 들어갔다. 이런 뉴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산 넘어 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임상시험 1단계라는 게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물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빨리 백신이 개발될 거라는 기대를 모두들 가지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엔 산하의 국제 백신 개발 연구소가 있는데요. 백신을 개발해서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세워진 국제기구거든요.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죠. 이 국제백신개발연구소의 제롬김 사무총장 얘기가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이 걸리고 돈도 5억에서 15억 달러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천억에서 1조 8천억 정도까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도 여러 회사에서 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 병이 잦아들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수억 달러씩 손실을 보게 됐고 백신 개발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출범하게 된 게 CEPI라는 건데요. 이 CEPI는 전염병 대비 혁신을 위한 연합이라고 하는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랑 웰컴 트러스트,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4억 6천만 달러를 공동 조성해서 설립한 단체예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백신이랑 치료제 개발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개별 회사들이 자기 자금만 가지고 백신 개발에 뛰어들기가 어려우니까 CEPI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빨리만 진행되면 이번에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면 백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임상시험 단계를 한번 보면요. 일단 후보물질을 골라서 세포 단계에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하는데 여기까지를 전 임상시험 단계라고 하고요.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말해요.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모더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상 시험 단계인데요. 보통 30-40명에서 100명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한테서도 동물 실험 단계에서처럼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이상시험에서는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부작용은 없는지, 어느 정도 용량을 투입하는 게 제일 적절한지 그런 걸 찾아내는 단계예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2단계 시험에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해 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이 3상시험 단계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나 안정성은 괜찮은지 그런 걸 더 테스트해보는 단계거든요. 이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건당국에 허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주가가 1000%나 뛰었는데 FDA에서 허가가 안 나면서 문제가 됐던 신라젠 있죠? 검찰이랑 언론에서 유시민 이사장이랑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난리였던 그 회사요. 이 회사도 3상까지 문제없이 통과를 했는데 허가가 안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저 모든 난관을 통과하고 시판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산 넘어 산이다,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음 주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됐든 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